수강생 여러분, 지난번에 고분자를 나누는 방법 이제 범용성 고분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엔지니어링.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고요. 그때 이제 범용성 고분자 한 10가지 정도를 이제 가볍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중요도가 있는 범용성 고분자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좀 이제 기본적인 일단은 범용성 고분자를 만드는 몇 가지 재료들의 일단은 모노머에 있어서의 어떤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와 같은 어떤 피지컬 데이터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쪽에서는요, 보통은 이제 석유화학을 통해서 석유의 이제 정제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변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이 모노머들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노머들을 이제 중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폴리머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들은 이제 대부분이 유리전이 온도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멜팅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 경화성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발열에 해당되는 경화 온도도 이제 보통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고분자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고분자의 모노머에 대한 어떤 성질과 그 다음에 중합을 했을 때의 고분자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좀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분자의 이제 열적 성질, 특히 이제 TG라든지 TM 정도는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몇 가지 모노머들의 일단은 멜팅 포인트하고 보일링 포인트를 일단은 소개하고 있어요. MMA는 메칠 메스아크릴레이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합하게 되면 이제 PMMA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MMA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MMA는 냄새가 조금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MMA를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MMA는 좀 냄새가 이제 좀 지독하고, 당연히 또 이제 고분자화가 이제 완벽하게 될 경우에서는 PMMA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가 나지 않죠. 일단 MMA는 멜팅 포인트는 한 마이너스 48도씨, 그 다음에 이제 보일링 포인트는 한 100도씨 이렇게 됩니다. MMA를 중합을 하게 되면 PMMA가 되는데, PMMA는 이제 비결정성 고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MA는 이제 TG가 한 100도 정도로 이제 어라운드 한 100도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고분자가 되겠죠. 그 밖에도 이제 아크릴로나이트라이는 중합하게 되면 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닐 아세테이트 중합하게 되면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 이제 껌을 만들 때도 이제 사용되는 고분자가 이제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고, 바이닐 아세테이트의 이제 멜팅 포인트는 한 마이너스 93도씨, 보일링 포인트는 한 72에서 73도씨 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닐 클로라이드는 멜팅 포인트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는 마이너스 13.4도씨니까 상온에서 바이닐 클로라이드는 가스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가 지금 이제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13.4도씨인 바이닐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은 이제 마이너스 104도, 그 다음에 부타디에는 마이너스 4.5도.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모노머의 상태가 이제 상온에서 이제 기체를 의미하는 거죠. 기체인 모노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핸들링에 조심을 해야죠. 그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컬 데이터입니다. 스타일렌,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 부타다이엔. 먼저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죠. 폴리에틸렌은 고분자 중에서는 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고분자 중에서 일단 팔리는 그런 어떤 볼륨, 양으로 따지면 가장 넘버원이기 때문에 고분자의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구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CH2를 중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C하고 H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그 이제 헤테로 아톰이 없는 거죠. 옥시존이라든지 나이트로존과 같은 헤테로 아톰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하이드로카본, 유기화학 그 기반으로 둔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CH2만 되어 있죠. 하여튼 뭐 고분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부류가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LDP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P, 그 다음에 LLDP. 한 세 가지의 부류가 있으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선형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고분자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요. 한편 LDP나 그 다음에 이제 LLDP는 브랜치를 갖고 있어요. LLDP는 조금은 짧으면서 그 다음에 규칙적인 이런 브랜치를 갖고 있고요. LLDP는 조금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고 약간 불규칙한 이제 브랜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LDP도 이제 조금 하이 레벨이 있고 로우 레벨이 있는데 하이 레벨에 해당되는 이제 LDP가 이제 LLDP이고요. 그다음에 LDP는 좀 이제 조금은 이제 로우 그레이드의 LDP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프리 라디칼, 그러니까 전통적인 프리 라디칼 폴리메리제이션, 특히 이제 고압법에 의해서 압력이 이제 높은 상황에서 일단 중합을 합니다. 일단은 압력을 높은 상태에서 중합하는 이유는 이렇게 불규칙한 브레인치를 많이 만들려고 이제 하는 그런 어프로치에서 이제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고압에서 이제 중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체인 트랜스퍼 투 폴리머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폴리 디스퍼시티도 이제 좀 넓어지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좀 그 폴리에틸렌이 갖고 있는 그런 결정성을 많이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결정성을 떨어뜨리면서 일단 밀도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투명성을 향상을 시킵니다. 그런 목적에서 일부러 이제 프리 라디칼 폴리메리제이션을 고압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LD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고급형의 이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인데 요거는 거의 이제 브레인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에틸렌의 역사 초반에서는 라디칼 중합에 의해서 특히 이제 낮은 압력에서 저압법으로 해갖고 이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와갖고는 대부분이 이제 베이 중합, 보통 이제 코디네이션 폴리메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지글러 나타 촉매의 이제 아류인 이제 메탈로 센 촉매를 갖고 베이 중합에 의해서 이제 완벽한 이제 선형 폴리에틸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디네이션 폴리메리제이션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챕터 9 쪽에서 추후에 요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LLDP도 이제 어떻게 보면 LDP하고 유사하게 브랜치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브랜치가 아주 규칙적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LDP는 주로 프리 라디칼 폴리메리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LLDP는 이제 좀 균일하게 그 브랜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베이 중합, HDP와 마찬가지로 코디네이션 폴리메리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그 LDP나 LLDP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 브랜치의 그 양이라든지 또는 종류에 의해서 물성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일단 브랜치도 지금 보면은 아주 많이 브랜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적당히 조금 이제 브랜치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브랜치의 길이도 롱 브랜치냐 숏 브랜치에 따라 갖고 LDP도 일단 메이커마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성질도 좀 달라지고요. 일단은 그 브랜치에 따라 갖고 우리들이 이제 그 폴리에틸렌을 일단은 그 결정화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폴리에틸렌은 원래는 결정성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폴리에틸렌은 TG도 있고 그다음에 TM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고분자죠. 근데 일단은 그 결정성을 좀 흔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브랜치의 그 함량이라든지 브랜치의 종류, 롱이냐 숏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브랜치의 양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넣을 수가 있는데, 브랜치의 양을 많이 넣게 되면은 결정화도가 떨어지고요. 브랜치의 양을 조금 넣으면은 이제 결정화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들도 보면은 결정성이 낮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0에서 60% 정도의 낮은 이제 저결정도의 폴리에틸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화도가 70에서 한 90% 정도의 높은 이제 결정화도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이 중합하는 테크닉을 좀 바꾸면 되는 거겠죠. 결정화도가 낮은 폴리에틸렌은 좀 밀도가 낮아요. 한 0.91에서 한 0.93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화도가 높은 폴리에틸렌은 밀도가 조금 높아요. 0.94에서 0.9. 그래서 일단은 그 밀도에 의해서 폴리에틸렌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을 이렇게 나눠서 보통은 이제 폴리에틸렌을 구분을 합니다.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TG가 마이너스 120도씨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그 껌, 우리가 씹는 껌 있죠? 우리가 씹는 껌 그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인데 그거의 TG가 한 30도 정도 됩니다. 한편 여러분들 우리가 생수병에 많이 쓰는 페트가 TG가 한 70도 근처예요. 그거에 비해서 폴리에틸렌은 TG가 이제 마이너스 120도씨예요. 아주 낮은 온도죠. 그 말은 일단은 폴리에틸렌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템퍼러처에서 아주 부드러운 고분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난감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부드러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도 폴리에틸렌은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 뭐 쓰레기 봉투라든지 포장 재료에서도 아주 적합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TG는 한 마이너스 120도씨고요. 멜팅 포인트는 이제 105도에서 한 115도 정도. 멜팅 포인트는 조금 이제 다른 고분자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폴리에틸렌 자체가 갖고 있는 우수한 플렉서빌리티, 좀 유연성이 아주 뛰어난 고분자입니다. 값도 저렴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특성이 있는데 산소에 의해서 일단은 산화가 좀 천천히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매우 이제 서서히 이제 산화가 일어납니다. 일단은 그 우리 이제 석유화학이나 이와 같이 이제 플라스틱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쪽 진영에는 항상 그 환경 관련된 단체라든지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루는 그런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일단 설명을 하고 앞으로 또 이제 가야 할 방향도 우리가 이제 이쪽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폴리에틸렌은 이제 산화가 좀 매우 이제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수불에도 이제 좀 잘 일어나는 편인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의해서 가수불에도 아주 매우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그런 고분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일단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산화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이라 그래 갖고요. 일단은 좀 이렇게 산화라든지 생분해가 잘 되는 그런 폴리에틸렌의 어떤 기술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폴리에틸렌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이제 좀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고분자인 건 맞습니다.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온에서 하이드로카본, 이제 뭐 탄화수소라든지 다른 이제 유기 염화물에 잘 팽윤돼서 일단은 그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HDP가 있고 LDP가 있는데 내화학성은 이제 HDP가 훨씬 더 월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케미칼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케미칼로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완전히 C하고 H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잘 스웨일링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내화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자량은 이제 수평균 분자량은 한 10만. 근데 이제 그 웨이트 에버리지 몰큘러 웨이트를 한번 보면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쉽게 50만짜리의 이제 폴리에틸렌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급, 보통은 이제 울트라 하이 몰큘러 웨이트 폴리에틸렌이라고 그래갖고요. 분자량이 100만이 넘는 아주 강력한 그런 폴리에틸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설 현장에서 보면 그 헬멧 있지 않습니까? 헬멧도 보면은 플라스틱 헬멧에 보면은 주로 아주 분자량이 높은 울트라 하이 몰큘러 웨이트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그런 헬멧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리 디스퍼시티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작게는 한 3, 그 다음에 이제 넓게는 한 20까지 또 폴리 디스퍼시티 인덱스가 좀 브로드한 편이죠. 요거는 이제 롱 브랜치를 주로 이제 만들 때는 이제 온도라든지 전환율, 컨버전을 이제 업 시키면 주로 롱 브랜치가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숏 브랜치는 이제 온도와 전환율의 상승으로도 이제 증가하고 이렇게 몇 가지의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롱 브랜치하고 숏 브랜치는 보통 이제 압력을 이제 컨트롤해서 이제 롱 브랜치와 이제 숏 브랜치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용도는 대부분이 이제 한 그 60% 정도는 필름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뭐 전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배달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용기가 있으면은 용기 위를 보통 랩 같은 걸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랩으로도 한번 포장하고 또 그 전체를 또 한번 포장하게 되는데 그때 포장 필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가 바로 이제 LDP 폴리에틸렌 필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포장을 하려 그러면 이제 내부가 보여야 되는데 일단 포장력도 좋아야 되고 약간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이 가장 유일한 대안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필름으로 이제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이 이제 팔리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트루전 블로운, 그러니까 이제 압출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으로 이제 불어줘서 이제 블로우 몰딩 방식으로 블로잉 이런 성형 방식으로 이제 필름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풍선껌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껌을 어느 정도 좀 입 안에서 이제 가열한 다음에 바람을 불어서 우리가 이제 풍선껌을 만들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필름을 만들어서 이제 블로잉 방식으로 일단은 필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든지 이제 농업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린하우스를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린하우스는 이제 햇빛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햇빛이 통과되는 유리를 쓸 수는 없죠. 태풍이라든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유리가 다 깨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린하우스 때문이라도 반드시 사용하는 거가 폴리에틸렌이고, 또 폴리에틸렌도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빛을 통과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투명성이 높은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많은 양이 이와 같이 이제 필름에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장난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연 물질이기 때문에 전선의 피보, 그 다음에 페인트 캔, 뚜껑,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가 바로 폴리에틸렌이죠. 에틸렌의 그 중합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에틸렌은 그 상온에서 깼습니다. 에틸렌은 이제 상온에서 깼고요. 일단은 뭐 크게 보면은 이제 튜블라 프로세스하고 이제 오토클레이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오토클레이브는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많이 가끔 사용하고 있는 그 압력밥솥을 생각하면 되고요. 튜블라 프로세스는 이제 관 같은 이런 반응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와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모노머 재료들은 일단은 튜블라 이제 관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그 흘러가면서 일단 우리가 중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튜블라 프로세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보통은 타이, 지름이 한 2에서 6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한 1.5km 정도 되는 코일형의
그런 튜블라 이런 그 리액터에서 일단은 높은 선속에 의해서 우리가 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칼 중합이라든지 뭐 이런 그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모노머들은 일단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입니다. 일단 반응만 일어나면은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딱 하면은 금방 이제 반응이 가죠. 반응 시간 보면 여러분들 0.25에서 한 2분 안에 싹 이렇게 중합이 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 에틸렌의 그 중합을 나타내는 일단은 화학 반응식이고요. 일단은 뭐 고화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LDP를 만들 때 주로 고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보통 이제 고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력범위 초기 온도는 한 140에서 180도, 그다음에 최고 온도는 한 300도로 조절하면서 보통 이제 연속 공정에 의해서 중합을 합니다. 일단은 고온 고압에서는 이제 에틸렌은 상온에서 가스인데요. 고온 고압에서는 슈퍼 크리티컬 스테이트, 그러니까 초인계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액체하고 기체의 계면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초인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옥시전은 이제 산소가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지만요. 산소도 보통 고온이라든지 고압이든지 좀 이렇게 액티베이티드 된 상태가 되면은 이와 같이 옥시전이 이제 다이라디칼을 형성할 수가 있어서 요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합을 개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틸렌을 중합을 할 때는 보통 산소를 한 300ppm 이하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퍼옥사이드 같은 걸 넣어줘서 이제 개시를 시켜서 이제 중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체인 폴리메이제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그 원하는 적정한 그 몰리큘러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적정한 몰리큘러 웨이트를 이제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은 분자량 조절제가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 같은 걸 넣어줘서 분자량을 어떤 특정 그 몰리큘러 웨이트 이상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프로페인이 이제 분자량 조절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분자량을 높이는, 즉 하이 몰큘러 웨이트로 가서 일단은 뭐 기계적인 물성을 이제 높게 하는 그런 어프로치의 이제 중합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갖고는 분자량을 이제 낮춰서 또 이제 좀 영양가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왁스도 일단은 뭐 의료 현장이라든지 산업 현장, 그다음에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재료가 바로 왁스죠. 왁스도 여러분들 이제 천연 왁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성 왁스 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좀 천연 왁스는 이제 가격이 좀 고가고 좀 양이 제한적이겠죠. 한편 합성 왁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조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가 이제 인조 왁스 또는 합성 왁스인데 보통은 이제 인조 왁스도 좀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가 이제 폴리에틸렌 왁스입니다. 폴리에틸렌 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틸렌을 일부러 이제 중합도가 낮게 뭐 예를 들어서 디그리 오브 폴리메이제이션 한 10에서 50 정도로 낮게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저중합체 그 형태로 만든 거가 바로 이제 폴리에틸렌 왁스고 요것도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